안녕하세요. AP 시청자 여러분들. 상장 폐지의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3월 말부터 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이 기간에 종목들이 유모를 하한가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좀 미리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내용은 변경된 상장 폐지 조건들. 최근에 이 정부가 좀비 기업들을 퇴출하려고 상장 폐지 요건을 또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 변경된 상장 폐지 조건들을 오늘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 투자자 보호 요건 차원에서 상장 폐지 이후에도 또 거래가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25년도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 리스트를 영상 마지막에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시가총액과 매출액과 관련된 요건이 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0억 미만, 매출액도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요건이었고, 코스닥은 40억, 매출액은 30억 미만이었으면 상장 폐지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10년 동안 해당 요건으로 상장 폐지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보게 되면 시총이 이제 50억에서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서 3년 동안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0억까지, 만약에 시총이 500억 미만이 있다 코스피에,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은 기존 50억에서 3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 40억이었던 시총을 300억까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억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조정을 거치는데 작게는 6배, 많게는 10배 가량 현재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향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코스피에서는 62개의 종목이 현재 퇴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7개, 그러니까 총 다해서 200개 가량의 종목들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퇴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년 동안의 개정 사항을 단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퇴출되지 않으려고 시가총액도 올리고 매출액도 올리는 좀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하나 바뀐 것이 바로 이 감사 의견 미달 요건이 강화됐는데, 우리나라 상장 폐지 사유 중에 1위가 바로 이 감사 의견 미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달이라는 것은 감사 보고서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재무 안 좋은 애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요거 한 방 잘못 맞으면 주가가 하한가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뭐 2위는 뭐 횡령배임, 우리나라 또 횡령배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뭐 3위 불성실 공시, 이런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상장 폐지 이후에 1위에 해당하는 이 요건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의견 미달을 받더라도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개선 기간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코스피는 2년, 코스닥은 1년을 부여해서 이 기간 안에 이 회사가 다시 좀 재무적으로 괜찮아지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겠다. 계산 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만약에 감사 의견 미달 받는다, 즉각 상장 폐지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청 역시 불가하겠다라고 요건을 강화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저번 감사 보고서 시즌에 뭐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이번 감사 보고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이 감사 보고서 앞전에 미달 기업들 잠시 뒤 영상 마지막에 제가 리스트도 공개해 드릴 테니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을 또 개정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상장 폐지 후에도 비상장 거래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면 사실 장외에서 거래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6개월 동안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거래가 되는 걸 떠나서 이제 가격 자체가 너무 헐값이 돼버리니까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정기매매 기간 동안 또 못 파신 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되게끔 한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장 폐지 심사 중에 공시를 확대하도록 밝혔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이 정보, 그러니까 공시 내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심사 절차에 대한 진행 경과만 시장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 기업이 제출한 개선 계획 있죠. 요거에 대한 중요 내용을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를 공시로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년도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 리스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면은 좀 캡처를 해 두시고 좀 두고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종목들 사이에서 혹시나 내 종목이 있다 이러면 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실 거는 반기의 감사 의견에 대한 비적정이나 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에도 또 의견 거절이나 비적정이 되면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비적정이라는 게 사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타가 났네요. 3입니다. 5년 연속 이제 손실 발생 기업들도 제가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5년 연속 이제 영업 손실 나게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었는데 지금은 변경돼서 이런 요건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연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특히나 이 자본 잠식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50% 이상 되는 기업을 제가 함께 가져와 봤으니 해당 장면 좀 캡처해 두시고, 본인 종목이 있는지 또는 내가 거래할 것 같은 종목이 있는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장 폐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하루빨리 좀비 기업들이 퇴출되고 이 K 증시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